7월 18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2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7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3800억 매도했고, 기관은 44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2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8,000선이 깨지고 17,900선 마감했고 2.7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500선으로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1원이고 원 엔화 환율은 884원, 그리고 유가는 81불, 휘발유는 1713원, 국제금은 2459불, 국내금은 10만 9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제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으로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쯤에 TSMC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래도 1820선 지켜내면서 장 막판에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빨간불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많이 내려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진짜 정말 큰 폭의 하락 반도체주들 나왔는데 어, 장 초반보다는 다 좀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엄청 큰 폭의 하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관련된 TSMC, 엔비디아, 슈마컴, AMD 뭐 이런 기업들 또 관련돼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하나 이슈는 원전주 잭팟이 터졌죠. 24조짜리 수주를 따냈는데요. 체코 쪽에서. 근데 장 초반에는 뭐 거의 한 20%까지 우리 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다가 장 막판에 막 쫙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1.1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원전 같은 경우 체코를 넘어서 그 다음으로는 폴란드, 뭐 유럽 진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수주 기대감이 계속 살아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테마주들이 오늘 좀 들썩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고래 관련주들 오늘 큰 폭의 상승했습니다. GS글로벌 11%, 포스코 인터내셔널 5.7%, 한국가스공사 3%, 그리고 피팅 밸브, 화성 밸브가 25%, 한선 엔지니어링 3% 이러면서 대한고래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CXL 관련돼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CXL 관련된 엑시콘 오늘 또 큰 폭의 상승 20%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이 CXL 관련돼서 뭐 삼성으로 납품이 엑시콘이 할 것이다 라는 또 찌라시 돌면서 엑시콘도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HBM은 못 따라갔지만 CXL 쪽으로는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CXL 쪽을 좀 밀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트럼프 바이든 힘겨루기에 반도체 직격탄 맞았다. SK 하이닉스 3% 정도 하락. 바이든과 트럼프가 반도체 산업을 두고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의견이고 바이든은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겠다. ASML 또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들 중국 수출한 거 지적하면서 규제 제재를 되게 강화하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뭐 대만 트럼프가 뭐 대만 미국 반도체 산업 얘기했다고
대만 관련된 엔비디아나 TSMC만 내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 중심으로 전체 반도체 산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이렇게 때리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팀 코리아 체코에서 24조 원 원전 수주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원래 프랑스가 유력했는데 프랑스를 꺾고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어, 15년 전에 UAE에서 했던 거 이후로 첫 수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원전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유럽 원전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은 폴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주를 계속 따내고 원전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돌면은 원전 관련된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HBM 늦었지만 삼성전자 차세대 기술로 돌파구를 찾는다. 삼성전자 오늘 CXL 설명회 개최했는데요. 2028년에는 시장이 아주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 CXL로 메모리 무한대 탑재를 노린다고 하고요. 이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CXL 쪽은. 그래서 CXL이 뭐냐라고 보시면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 CPU 중심 컴퓨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CPU 하나당 메모리가 계속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서 메모리가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CXL을 하면은. 그래서 대형 메모리 이렇게 모아놓고 CPU들을 이제 연결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삼성이 이쪽으로 좀 주도를 한다라는 거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경우에도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운영비도 절감하고, 소유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장점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데이터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메모리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CPU 시스템으로는 AI 정도 데이터 방대한 거는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XL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TSMC 2분기 순이익 실적 나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10조 5천억 원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10조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3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지금 시간외로 4% 정도 상승 중이고 TSMC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자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적인 주식들도 좀 전체적으로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좀 멱살을 잡고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리슨의 총에 맞았다. 일론 머스크도 챗GPT 같은 AI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록입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총을 맞은 거를 해리슨이 총에 맞았다라고 뭐 잘못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능에 대한 신뢰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뭐 제미나이에서 그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주가가 좀 내렸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 XAI에 관한 이러한 기능이 잘못된 거에서 테슬라가 좀 주가가 영향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지금 대선 테마주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좀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마주 느낌이다,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증시 4계절로 본 자본시장. 어느새 봄 문턱에 트럼프가 변수. 이제 일본의 세계적인 애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증시 4계절론을 적용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데요. 어, 그래서 금융장세,
초입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는 사계절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에 가장 증시가 좋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봄은 금융장세입니다. 지금까지 뭐 역실적 장세였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실적 장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금리도 고금리였고 실적이 올랐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장세의 여름인데 이제 다음은 가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젠 봄으로 본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장세라고 판단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도체 동맹 약화 그리고 트럼프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9월에 피벗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장세 초입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수출 앞두고 주가 오르는 LIG 넥스원 트럼프 재선이 변수. 오늘 LIG 넥스원이 장중에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장 막판에는 또 빠지면서 2% 하락 마감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번에 무기 테스트를 했는데 뭐 100% 적중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년에 계약할 계약이 예상된다. 그 FCT라는 뭐 거에서 100% 명중 기록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방산주 또한 트럼프의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RDPA라는 이제 한미 국방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을 트럼프가 깨버리고 이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길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국내 방산업체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체계,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 그리고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방산 협력도 트럼프가 이거 다 그냥 무산시켜서 후퇴할 수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도 마냥 좋게 볼 순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에 약간 불리하고 서로 협력하는 조약들을 다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리스크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장품도 미국에서 잘 나간다 해서 무조건 잘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화장품 엄청 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발언 이후 반도체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예고하면서 한국 및 일본 시장도 같이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ASML, 도쿄 일렉트론 등에 대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큰 폭의 하락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또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 독점을 얘기하면서 규제에 대한 수위를 높여갈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대만계 기업인 상황에서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충분히 반도체 전체 업계에 충격을 줄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텔은 미국 기업으로 TSMC의 대체제로 주목받으면서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는데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반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는 뭐 실적 발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정치권 발언들 주목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